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로 2차 팬데믹 그리고 재차 증시 충격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과거 시기에 전염병 유행 시절 당시에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제로 1차, 2차, N차 충격이 올까? 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손가락 까딱 한번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최고의 변수는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의 경우 정말 앞날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2차 확산에 이런 2차 확산으로 인한 시장의 공포감을 가져다 준다면 다시 한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또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락다운을 먼저 완화한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락다운을 먼저 완화하고 난 이후에 이미 5월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신흥국 위주의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5월의 시장은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승 요인에는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유동성과 미국의 락다운 해제에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재차 회복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근본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과거 팬데믹 사태 때에도 매번 이런 2차 유행은 있어 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이번에도 2차 유행이 안 오리란 법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차 2차 유행 팬데믹으로 번지게 되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재차 2차 폭락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거의 역사와 그때 시기에는 어땠었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 추이와 다우지수 주식시장의 흐름이고요. 위의 차트를 보게 되면 1918년 6월 29일부터 조금씩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때 1차 이런 웨이브를 보일 때만 해도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소폭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 1918년 10월 11월에 들어서는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우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이어서 19년 2월까지 꾸준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거의 5개월 가까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19년 3월 다시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일단은 과거 시기에 이런 차트를 보면서 2차 유행 시기에 과거에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1차 이때 1차 유행 당시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 수가 증가 시에 주식시장은 꾸준히 조정을 보이면서 5개월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사망자 증가 시에는 이런 스페인 독감 시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보란듯이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 참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57년 아시아 독감 시기 사망자 추이와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1957년 9월부터 57년 10월까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에 주식시장은 아주 빠르게 이렇게 재차 폭락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대략 한 마이너스 21% 정도 1차 사망자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확산의 시기에서는 서서히 2차 사망자 수가 정점을 다시 만들기까지는 하락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하는 흐름에 그쳤고요. 그 이후에 재차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긴 했지만 소폭 조정에 그쳤고 다시금 주식시장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더 이상의 낙폭은 키우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아시아 독감이 본격적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던 시간에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폭락의 구간을 연출했으나 이후에 2차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소폭 조정을 겪긴 했으나 재차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인 독감에 이어 아시아 독감 시기에서도 주식시장의 조정폭은 그닥 크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홍콩 독감 시기와 주식시장을 나타낸 것이고요. 첫 번째 차트는 1969년 2월쯤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하면서 상승하는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이렇게 조정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1차 유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주식시장의 지표상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유행 전에 주식시장의 그래프만 이렇게 딱 놓고 보게 되면 전염병 사태로 충격을 먹은 주식시장 지표라고는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 이후 1969년 말부터 해가지고 2차 대유행이 번지게 되었고, 이때 여기 파란색 빗금 쳐진 영역, 확진자 수의 급증세가 펼쳐짐과 함께 주식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이런 낙폭을 키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보면 앞에 스페인 독감과 아시아 독감 시기는 과거 2차 유행의 경우에 2차 사망자 증가에 따른 경기와 주식시장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홍콩 독감의 시기에는 2차 확산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수준의 하락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앞서 스페인과 아시아 독감 시기와의 차이점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홍콩 독감 시기에는 1차 유행 시 경기 침체 우려가 주식시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되었고, 1차 유행보다는 2차 유행 시에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과는 좀 다르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략 홍콩 독감 시기에 2차 유행 시에도 1969년 약 2개월 정도 상당히 빠르게 피크 치고, 주식시장도 2개월 정도 빠르게 하락한 후에 다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흐름을 연출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여기 차트의 이 시점을 보시면 이 시기가 2차 유행이 끝나고 하락의 바닥을 찍게 되었고, 그 이후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난 이후에 다시금 전고점을 회복하여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 유행 시기의 2차 시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스페인과 아시아 독감 시기에 2차 유행 시에 금융시장이 단기 조정에 그쳤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긴 한데, 1968년 홍콩 독감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2차 유행 시기의 낙폭의 비중을 보게 되면 스페인 독감의 경우 마이너스 9%, 아시아 독감의 경우 마이너스 3%, 그리고 홍콩 독감의 경우 마이너스 23% 정도의 낙폭을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홍콩 독감의 경우 1차 유행 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폭과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에 1차 유행 시에 조정이 반영이 안 된 낙폭이 2차 유행 시에 대거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홍콩 독감 시기 1차 때에는 실업률이 증가하는 흐름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2차 유행 시기에 실업률이 재차 증가하면서 홍콩 독감 시기 2차 쇼크의 원인은 실제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이렇게 실업률에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데서 그 1차적인 이런 주식시장의 폭락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세 차례의 이런 팬데믹 시기와 과거 상황을 놓고 보면 과거 2차 유행이 1차 유행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강력하게 발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 일단 현재 상황은 과거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시장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미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2차 유행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 훈풍을 불어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국 코로나가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침체로 가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락다운을 다시 시행하기가 힘들고, 연준은 다시금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파월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차 유행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이미 침체가 경기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온 상황이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진 악재는 악재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2022년까지 경제의 느린 회복을 가정하고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로 인해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업률은 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보면 경기가 앞으로 침체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연준 의장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유행이 온다면 이게 경기의 침체의 시작이 아니라 단지 회복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기간은 길지 않고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뉴스를 보고 보도를 듣고 감정에 치우쳐 생각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항상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미국의 5월 실업률이 13%로 4월에 피크를 찍고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런 50년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역대급 미국의 이런 실업률 고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차 이렇게 박앤세일된 주식을 사모으는 것이었고, 이번 3월 말 4월 초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야기를 하면서 실업률에 선행하는 지표인 주간 실업 청구 건수의 정점은 주식시장의 이런 바닥이 된다고 적각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실업률 정점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미국 실업률 고점에서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복을 반영하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주가가 가장 이렇게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불황에서 비중을 늘리고 호황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근 50년의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2차 유행기가 본격화되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승산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만 바라보고 단편적인 앞날만 바라보는 비관론에 머무르기보다는 향후의 회복 기조를 그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2차 팬데믹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단타치기가 아닌 중기적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깊게 해보고 싶다면 깍시의 멤버십도 고려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컨대 보신 분들은 후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